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오. 법적 제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나 동무보다도 법 앞에 설 사람은 상동무요. 그런데 상은 동무를 믿고 덮어놓고 일을 내밀고 있어. 그래,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동무만 각오하면 간다는 거야. 자기 비판서를 한 장 쓰라고. 응? 220mm 다공판은 예비를 찾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공상이었다고 말이오. 그럼 내가 법적 문제가 서지 않도록 막아주겠소. 어떻소? 응?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좀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설계실장은 승낙을 했나? 그자가 자기 비판서를 쓴다면 조립식 건설은 자연히 파탄되겠는데. 문제는 최영호요. 사고가 난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할 게 아니오. 바로 그거요. 무식한 것들이 판을 치며 돌아치는 걸 보면 매번 눈꼴이 살아와서. 참. 최고검찰서 부사장입니까? 예, 접니다. 병섭이도 여기 와 있고요. 그래, 같은 일은 어떻게 됐나? 그건 저에게 맡기라는데도요. 그런데 최정호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그건 염려 마. 내가 있는 한 최영호는 자리를 내놓지 않고는 못 베길걸? 법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소? 조립식 건설을 어떻게 하랍니까? 사고가 규명될 때까지 일단 중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벌써 중지시켰는데요. 안전성이 담보된 다음에 실장 동무가 곧 원인을 규명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앉으시오. 예. 말씀하시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도시설계실장을 검찰기관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당의 조립식 건설 방침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또 설계에서도 의식적인 해동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동무는 믿을 만한 동무요. 그러나 법은 믿지 않습니다. 법도 믿을 수 있게 내가 증명할 테니 그 동무를 다치지 마. 그럼 우리는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시오. 난 그 동무의 상급으로서 그 동무를 책임지겠소. 돌아 들어가시오. 상동지를 법 앞에 내세울 수야 없지. 나 최고검찰서 부서장입니다. 지금 검열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서 말씀하시오. 암만 해도 설계실장은 우리 기관에서 구금해야겠다. 그 동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 거기서는 상관하지 말아 주시오. 안 됩니다. 그리고 다공판 생산도 그만두시오.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검찰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가? 어째서? 이걸 수표해 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이미 생산한 220mm 다공판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멸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실태는 참으로 엄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어. 나가보시오. 예. 이거 큰일이 생겼습니다. 설계 실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군요. 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뭐요? 이걸 보십시오. 자기 비판서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비판서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다공판이 과학적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특히는 자기 잘못을 해서 상동지까지 크게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220mm 다공판 생산을 중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전적으로 지겠답니다. 주시오. 이 뒤에 실장 농매처가 작용하는 게 아닐까요?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만하시오. 나도 그 집 사정은 압니다. 예. 진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 더러운 자기 비판서를 썼단 말인가? 나 때문이라고. 개인의 운명은 아깝고 당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가슴 아프지 않단 말이지. 저번에 누이가 형님 입맛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더라니. 아니, 이거 정말 봐봐. 쏘가리로구만. 자, 왔어. 아니, 자, 여기 또 있으다. 아유, 이런 걸 몰다. 아, 그래서 이걸 형님한테 가져간다니까. 아,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물로 더 잡아주더군요. 아니, 그래요. 예. 형님이 오는 게 아니요? 형님, 수고했습니다. 왔니? 예, 자, 여보, 이 쏘가리 좀 보세요. 누이, 별걸 나가지고. 그런 건 몰다. 참, 듣자니까 종파제가 해먹던 자리에 들어앉아 막 뿌리를 뽐나면서요. 형님의 그 솜씨야, 이 막내가 잘 알죠. 생각하고는 달라.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뭐요? 아, 형님의 그런 소리다. 자, 난 뭐 목적인 줄 아니?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가 아니라면 상자리를 집어던지고 노동이나 해먹겠다. 아니, 그게 진정이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니? 막내인이 믿고 하는 거지. 너희들은 몰라. 정말 힘이 들어. 자, 그만 내려와서 저녁들이나 잡세요. 자, 내려가 저녁이나 먹자.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겠어. 일은 나보다도 형님한테 생긴 것만 같수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고기를 잡아주던 우리 동무들을 대할 낯이 없기도 했군요. 이름 없던 노동자를 상으로 내세워주시는 수령님의 그 운동을 형님 혼자만 받았다고 생각하시오. 우리한텐 그렇게 생각하는 동무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모두 신바람이 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 잘해달라고 저마다 고기를 잡아준 건데. 우리가 다 속았나 봐요. 난 옛날에 그 형님인 줄만 알고 평으로 올라오면 우리의 발걸음이 이 집으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형님, 그 전에 홍부상이 저수지에 물을 뽑자고 했을 때 일이 생각나시오? 나라의 정기가 어떻게 멈추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위험한 숨은 초간 속으로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던 그때 일을 말이오. 난 그러던 형님을 참아 있지 못해 찾아오곤 했는데, 형님, 지나가는 말이라도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줘.
수령님께서 찾으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 여보, 수령님께서 부르신대요. 최령호 말씀 받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예, 죄를 짓고 자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야밤 상경에 자기 반성이라. 무슨 일로? 예, 일이 힘들어 못 해먹겠다고 하다가 노동자 시절에 친구한테서 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동문 자기 비판을 해도 시원시원해서 내 맘에도. 그렇지 않아도 동물 상으로 임명한 후 힘들어한다기에 찾은 거요. 고맙습니다, 수령님. 동무에게 그 두센 주먹이 있는데 난관을 두드려 보실 생각이 없던가? 조립식 건설을 처음 하자니 시비가 많습니다.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곤란하다느니, 얇은 부재로 짓다가 무너지면 죽는다느니 별하별. 영화동무 일 없어.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시비한 줄 아오? 저걸 탔다가 구름 위에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린다고 그랬어. 무엇이라 새 것이 나올 때는 낡은 것이 저항하는 법이오. 내 밀기요. 수령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다 후련합니다. 힘이야 들겠지. 왜 힘들지 않겠어. 하지만 동무는 노동계급 속에서 나온 상이란 말이오. 언젠가 발전소 원재우를 거닐면서 말한 게 있지. 생각나오? 예, 저 호수를 보라. 얼마나 장쾌한가. 일이 힘들 때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면 탁 트이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소. 동무가 노동계급답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든 자리를 맡겼던 거요. 동무는 누구보다도 군중을 깊이 믿고 발동시켜서 당 정책을 완강하게 관철할 수 있다고 말이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판받기에 땀 뺏겠는데 푹 쉬오. 형님. 별들도 잠들고 밤은 깊어도 은혜로운 햇빛은 나를 비치네. 깊어가는 이밤 큰 이빨에 쌓여 이내 마음 뜨거라. 이 세상 아무도 모르던 일을 하늘의 별처럼 빛내주셨네. 은혜로운 품이 나를 안았기로 나의 삶은 곧 변한네.
상동지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작업을 계속하고 있구만. 오늘 아침 상동지가 회의에서 강조하셨는데 오게세가 되겠습니까? 동무들이 그렇게 하길 잘했어. 방금 수령님께서 전화로 교시가 계셨는데 일 없으니 계속 내밀라고 하셨어. 수령님께서? 네, 그러시면서 곤란할 때일수록 노동자 동무들을 깊이 믿고 함께 의논해서 풀라고 하셨어. 이야. 상동지, 우리가 이를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시를 받고 보니 필경 사고난 보고를 받으시고 매글러 올까봐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주신 것 같소. 그러니 잠이 올 게 뭐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빨리 덜어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찾아왔소. 웬일이요? 상동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전 어제 사고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문제로 된 부재는 제가 표준조 작법을 어기고 건조 시간을 단축해서 만든 그 부재였습니다. 무엇이? 그런데 설계 실장 동무가 책임지게 되었다더군요. 전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내내 혼자서 못하겠습니다. 제재를 받아야 할 놈은 접니다. 그럼 홍부산이 다우어대던 그때 만든 부재가 아니요? 요구성을 높인 거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술을 책임진 제 잘못입니다. 아니요. 나부터 책임이 있어. 제일 큰 책임이. 사업을 이렇게 수습해주니 고맙소. 고맙소. 상동지, 이거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저 마음껏 한 두 배요? 아니. 아니 그럼 서너 배요? 아니. 10배, 20배도 줬어. 예? 1만 7천 세대를 단꺼번에 착공하자니 무슨 재간을 비워야지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겠거든요. 가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구멍탄에 빚어서 햇빛에 말리고 있지 않은가요? 쫙 늘어놓고. 바로 이 아바이가 제기하는 건 넓은 공지만 있으면 야외 부재 공장을 만들어 놓고 햇빛으로 물을 찌얹으면서 양생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몇만 세대분의 부재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동문 참. 예? 안 되겠으면 좋습니다. 우리 노동자 동무들은 수령님께서 브로커가 별게 아니니 신비주의를 쓰지 말고 수공업적인 방법도 생각해보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운운들한 겁니다. 바로 그거요. 풀렸어. 풀렸어. 아바이 고맙습니다. 아바이. 얼마나 믿어온 사람들인가. 그런데 실장 그 사람은 저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어떤 큰 간부가 정원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어? 에? 저 절간에 돌탑이랑 석등을 옮겨다가 고전미견하게 말이야. 아니, 나더러 개인 집 마당 설계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문화유물까지 손을 대라.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 난 동물을 파멸해서 구출해주려고 애써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 여보, 전 아무래도 진정으로 돌아갈까 해요. 뭐라고? 제가 있으면 제 동생 때문에 당신이 무사하지 못할 것만 같아. 여기 있어. 그래, 당신이 날 생각한다는 게 그게 다요? 실장 동무. 상동지,
않소. 이 너절한 걸 제정신으로 썼소. 사람이 왜 그렇게 신념이 없어? 응? 부제공장 기사장은 사고의 원인을 찾고 법 앞에 나설 사람은 동무가 아니라 자기라고 했어. 그런데 동문 좋은 설계를 해놓고도 어쩌면 그렇게 쉽게 죄버릴 수 있는가 말이오. 사람이 지적 없이 100년을 산들 무슨 사는 값이 있겠소? 우린 이걸 동무가 진심으로 썼다고 믿고 싶지 않소. 자, 봤소. 이걸 동무가 제 손으로 처리하오. 상동지. 동문 아직도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 조립식을 시작할 때 난 동무를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수령님께 말씀드렸다가 엄한 비판을 받았어.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을 나라가 아끼고 키워오는 귀중한 미천이라고 하시면서 전쟁 때 얘기를 해주셨어.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자고 전쟁에 불을 지른 소식을 듣자 동무들은 모두 공부를 걷어치우고 군대를 지원해서 조국으로 달려왔다면서. 그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동무들은 돌아가 공부를 잘하고 전쟁이 승리한 날 돌아와서 조건설을 담당하라고 겨우 설법해 보냈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들이 교양을 잘못 받아 그렇지 월심이야 그렇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난 그 동무들이 조건설에서 한몫 든든히 하리라고 믿소. 이렇게 말씀하셨소. 수령님. 동무의 처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동무는 당이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실장 동무, 그러기에 자신의 운명을 오로지 당에만 의탁하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력 없이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한 길만을 따라가야 하오. 기사장 동무, 예, 이만한 공지면 되겠어? 예. 이만한 공지면 능히 몇만 세대분의 부재래도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을 크게 벌려봅시다. 예. 국장동, 예. 정기성에 뛰어야겠어. 예? 여기다 전기를 끌어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잘 응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 17호를 내대시오. 예. 내가 결정 17호야말로 우리가 타고 달려야 할 용만데 우린 지금까지 그 용말 탈 줄 몰랐거든. 자,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예. 자재차장 동무, 예. 자동차는 동무가 맞소. 그런데 응해 줄까요? 그러기에 동무에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가 나타나기 전엔 동무도 성에 나타나지 마. 갔다 오겠습니다. 기중기 문제는 부상 동무가 맡아줘야겠수다. 예, 그렇게 하죠. 이제 남은 건 기중기 문제는 많지. 미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기계공업소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급한 지표 때문에 좀 참아달라는군요. 그래요? 상동지, 제가 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어디 있어? 여기.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아니, 이거 난 누군가 했구만요. 저 상동지 전기가 겨우 옵니다. 온다. 예. 수고했어. 예구야 이걸 좀 둬. 예. 전 집단의 힘을 몰랐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1만 7천 세대가 아니라 2만 세대의 예비를 찾아냈습니다. 아니, 2만 세대라니. 정말이요? 아니, 제가 좀 더 일찍이 정신을 차렸던들 이 사람아, 2만 세대라니. 수령님께 보고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응? 노동자 동무들의 검토를 거쳐야지요. 가마. 자, 수고했어. 일할 맛이 있구만. 아? 부전히 염려 마십시오. 이거 정말 신바람이 나는군요. 7천 세대 분에서 2만 세대가 나오다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기적입니다. 저놈의 조립식이 언제 가야 허물어지겠는지. 네. 이제는 부재도 꽝꽝 나오지. 조리 속도도 빨라졌는데 설미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한 세대당 미장 노력을 10공수나 들이고 있는데 이 기계로 하면 한 사람이 하루품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1인 1세대 미장하는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세대씩 찍인다. 여보, 네. 뭐 대단한? 그럼 시작합시다. 앞치기 바람 주세요. 아니, 앞을 더 올려주세요. 다 올렸어요. 아니, 뭐? 정신이 있어? 지금 그렇게 성능이 높은 앞두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쟤네가 총각바람은 나도 기계바람이 났다는 말을 듣다 처음이다. 지배인 동지, 우리라고 만날 거북이 걸음만 하겠습니까? 야, 난 천리말을 타도 떨어져서 엉덩이를 깨지 말고 타자는 거다. 네. 시험이고 뭐이고 다시는 못해. 됐어. 천리만에 타야지. 그런데 실패했으니 어떡하겠나. 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아니 저기 노동자를 그렇게 다루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우에선 저 기계를 믿고 미장공은 주지 않겠대. 쟤네가 고집은지. 그럼 반장짜리에서 뛰든가 해야지. 응? 에? 아니 뛰다니요? 미장공 노력을 더 받지 않고 군노름을 계속한다면 좋소. 미장공이 없이야 어떻게 일합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가라는 도서실에는 안 가고 계속 고집이야? 도서실은 안 가겠습니다. 응? 아니 도서실이 좀 좋아? 조용하고 문화적이고 싫습니다. 싫습니다? 아니 위에선 딴 데를 보내라는 걸 그래도 생각해 주는데 정실이면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갈 대로 가란 말이야. 상부의 지시라는데 누구요? 나요? 누구요? 저 홍부상 동무가 명의가 미장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저의 말을 듣고 그럴 바엔 떼든가 하라고 하기에 동무, 청명관리가 뭔지 아오? 묘의동물 못 찾아오면 묘의동무 대신 동물 미장공으로 등용하겠소. 예? 부상이 도서실이 좀 좋아? 조용하고 문화적이고 위에선 딴 데를 보내라는 걸 그래도 생각해 주는데 정실이면 갈 데로 가란 말이야. 글쎄 이걸로는 힘이 약해서 5층까지 올려쏠 수 없습니다. 큰 거로 교체하지 안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 이놈을 저 옥상에다 올려다 놓고 내렸으면 어떻소? 옥상이요? 될 수 있어. 옥상이요? 틀림없어. 해보기요.
예, 합시다. 네, 해봅시다. 자, 집에 있는 놈 어서. 명희, 명희 너무 원미야. 어딜 갔댔어? 갈 데도 없으면서 원산에 가려다 못 갔어요. 안 돼, 가자고. 싫어요. 그 집애인한텐 안 가겠어요. 그 집애인이 아니라 우리 광역이 아버지가 명희 동물 꼭 찾아오래. 네, 광역이 아버지라니요? 내 말 실수를 했나? 명희 동무가 만날 상동지 하는 그 이 말이야. 네. 아니 그럼 언니, 야 정말 언니. 명동무, 자 가자요. 언니, 그럼 난 먼저 갈래요. 어서. 은희 삼사동무, 그럴 수 있는가? 여보, 집에 있는 동무, 일어나. 전 완전히 수고하십니다. 점심들도 못 하셨는데 이거 여기나 하세요. 여보, 그거 참 잘했어. 풀어놨어. 자, 어서 두. 예. 된다니까. 자, 저 시험 작업을 동무가 측정하고. 몇 시요? 아니 태압이 풀렸나? 이거 맞죠? 예. 명희동무,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예. 시작합시다. 예. 성공이에요. 명희동무, 동문 전쟁 때도 근위병이었지만 오늘도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근위병이 돼야. 알았습니다.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해 안 됐어. 앞으로 다시는 자기의 혁명초소를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동무도 이젠 잘 도와줄게요. 그럼 돌아가 보. 돌아가겠습니다. 예.
상동지, 내가 메이동무에게 너무 했나 봅니다. 지배인 동무도 그걸 느꼈단 말이지. 네, 안 써, 안 써. 말이 났으니 말이지. 묘의동무를 보고 고향에 돌아가 저런 훌륭한 집들을 지어주겠다는 동무가 아니오. 그런데 처녀의 그 간절한 심정도 모르고 쫓아버리다니. 그게 사람을 짓밟는 거지 뭐요? 알아보니 동무도 호강하고 자란 사람은 아니던데 왜 그 지경이 됐어? 응? 동무나 나나 당의 신임을 떠나서 무슨 존재 있는 사람들이요? 개별적 간부의 얼굴만 쳐다보고 비유나 맞추면서 에? 비굴하게 살다간 자기도 모르게 당을 배반하는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 있어. 아픈 소리를 해서 안 됐어. 혹시 내가 동물 잘못 봤다고 생각되는지. 아닙니다. 정통을 찔러줬습니다. 뼈가 저리 들어 아프지만 웬일인지 귀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가슴도 후련하고요. 최령호입니다. 예? 수령님께서 지난밤 새로 건설된 청년거리를 돌아보셨다고요? 예. 우리 인민들이 살기에 편리하게 짓도록 하라는 교실을 주셨다고요? 알았습니다, 부관동무. 곧 나가보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 늙은 것과 이 자리에서 허물없이 마주 앉아 주셨어요. 그러시고 이 늙은 것에 손을 잡아주시고 할머니 집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 할머니 여기 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 수령님,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할머니가 좋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온돌방이 그립지 않습니까? 본래 조선 사람은 조상 때부터 아랫묵혀서 등을 뜨듯이 지져야 몸이 거뜬해지는 법이지요. 그러시질 않으시겠어요? 그래서요? 에휴, 수령님, 그런 것까지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이 집도 그렇게 놓은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글쎄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속속들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꼭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면 그런 일꾼이 되겠는지. 실장동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인민들에게 온도를 놓아줄 생각은 못하고 삐치카를 놓았소. 수령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우린 열을 헤아리는 일꾼이 돼야 한단 말이오. 난 내 자신이 온돌방에서 나서 온돌방에서 자랐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조선 사람의 넋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내 결심을 말하겠소. 설계도 다시 시작하고 베치카도 온돌로 뜯어 고치고 2만 세대를 새로운 설계로 완성합시다. 그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뭐요? 고치더라도 당장 급한 2만 세대야 어떻게? 해야. 잘못된 걸 알면서 그대로 시공한다면 우리가 무슨 건설자겠어. 정부업자지. 난 법적으로 수표한 상동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과학적 타선을 무시한 욕심이 건설에서 통하는가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양심에 관한 문제요. 과학적 타산이라는데 동문 7천 세대를 시작할 때 2만 세대가 나온다고 생각했소? 생각해 보십시오.
상동지가 비준해서 써버린 돈은 얼마이고 자재는 얼마입니까? 난 25년이나 건설을 해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렇소.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요. 인민들의 숙망을 헤아려 보신 수령님의 오버의 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난 웃으면서 법적 책임을 지겠소. 난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만 세대 건설이 성공하고 만세를 부리기엔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기중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기계 공장들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못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계공업소에 계속 애를 모이고 있습니다. 언제 받은 과업인데 그걸 왜 이제야 말아? 기중기 때문에 건설에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는 못했소? 능력이 없다는데야 난들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좋게 뛰진 않았습니다. 우상동무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풀어야겠어. 기중기 문제는 평양건설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건설과 지방도시들 짓는데도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많지. 책임적으로 풀어야겠어. 요구하신다면 가야죠. 여보시오.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신이 이런 때 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준단 말이오? 에? 나도 이젠 급하게 됐어. 아니 그래 그따위 전공 빈지에 덜미를 잡혔단 말이오? 시집살이 여전히 별수 있어. 기중기 문제로 출장은 가래. 기중기 문제만 풀리는 날엔 어떻게 되나 보시오. 아 그런 걱정 말고 빨리 여전히 얘기하던 거나 해결하고 어? 아, 상동무. 저 재시공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상동무. 한 사람씩 말하시오. 재정도 자재도 다 걸렸습니다. 이건 다 상동지가 결제하신 것들인데 이제 와서 뒤집으면 걸리지 않았어. 걸린 건 동무의 사상이오. 예? 동무 사업을 다른 동무가 맡게 되었으니 가서 인계하는 게 좋겠어. 됐어. 다음 동무. 안녕하십니까.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하시오. 온돌이 2, 3층까지는 가능하다 치고 그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유해가스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사고는 무슨 사고요? 조선 사람이 자기 풍습대로 살자는데 무슨 시비가 이리도 많소? 상동무가 이런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따라보겠어. 마음대로 하오. 온돌은 우리 인민들의 요구를 헤아려 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란 말이오. 당신 같은 시비꾼이 헐뜯는다고 우리가 물러설 줄 아는가? 나가시오. 최령입니다. 상동지입니까? 여기 실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예. 공장에 내려와 보니 더 급한 지표 때문에 기계공업소에서 우리 기중기는 여전히 생산에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상동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실태가 지금 기중기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에 물린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깡새로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고 또 설사 맞는다고 해도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린 우리나라 서로 만든 우리 기중기를 가지고 조립식을 해내야 합니다. 상동지, 기계공장이 알아봤는데 홍부장 동무는 거기 없구만요. 방금 전화 연락이 있었는데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뭐라고? 그렇다. 일이 그렇게 됐구만. 그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요. 당 정책이 관철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판인데
난 여기 앉아서 뭘 하겠어? 상등지를 받들고 일하는 거야. 밑에 사람으로서 응당한 도리죠. 당정책을 반대하는가? 그러면 용서치 않을 테라. 요구하신다면 가야지요. 나쁜 놈. 상무지, 아무래도 어디 가까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도구를 얻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가야 할 앞길은 시련 많아도 내 삶의 그 길은 오직 하나뿐 수령님의 뜻을 꽃 피우는 길에 나의 한 몸 바쳐가리 우리의 백발이 날릴 때까지 심장이 고동을 멈출 때까지 수령님을 위해 우리 땅을 위해 나의 한생 바쳐가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권소장농지. 국수집도 가까이 앉은 사람부터 먼저 준다게 찾아왔어. 아니 어쩌자고 목숨이 둘인 줄 압니까? 자, 어서. 상동지, 상동지, 상동지! 진료설 대죠. 진료설. 이 석전은 700년 전 고려 연종 17년에 세운 겁니다. 아, 아주 잘 만들었어. 네. 훌륭하구만. 아주 국보적 가치가 있는 보물이죠. 아, 됐어. 내 이런 걸 얼마나 찾았는지라. 에? 곧 폐양으로 옮기겠어. 예? 아니, 이건 이 절간이 보물입니다. 알겠어. 이것이 없이야 이 절간이. 아, 안다는데 필요해서 결정했어. 우리 혁명의 원수들은 평양이 또다시 일떠설까봐 비열한 짓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안 돼요. 외국에서만 만들 수 있어. 이런 시비꾼이 이 공장에도 왔다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는 뭘 하는지 압니까? 동무들이 못 만들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동무들,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진심을 말해주시오. 그래, 노동계급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에 보답할 수 없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종파놈들이나 할 소리외다. 명령하시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건설만 잘해 주십시오. 종파 새끼들 보란 듯이 기중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부소장 동무, 그만하면 정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아주 조화롭고 고전미가 날 것 같소. 성문 앞 샘물터에 서 있는 보리스. 이제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절간에서 온 편지요. 읽어보라는데 이건 지시 아닌 겁니까? 당장 절간에 가서 사과하시오. 동무가 누구를 위해서 석등을 훔쳐다 바치려는지 내가 다 아오. 훔쳐? 기계공장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내놓았어. 상이라고 아무런 지시는 할 수 없단 말이오. 난 당신이 상으로 오자 그전 일을 다 잊고 당신을 돕자고 무던히 애써 왔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다지도 날 배척하오? 무엇 때문에 나를 배척하는가 말이오? 난 더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어. 왜? 상동지. 상동지, 회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라. 마침 잘 됐어.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어. 다들 앉기요. 앉기요. 그렇소. 중요한 문제요. 앉으시오. 당신은 자기의 더러운 행동을 마치도 나에 대한 개인 감정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하지만 조립식 건설을 헐뜯는 본심은 그 어떤 교활한 보자기로도 감쌀 수 없어. 에? 그러나 당 조직의 눈이 무서워 깊이 숨겨두고 내색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기회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지? 조립식 건설 반대한다. 아, 이거 터무니없구만. 그런데 혁명적 대고조의 불바람이 일어났어. 1만 7천 세대, 2만 세대, 조립식. 사람들은 힘에 겨운 투쟁을 이겨내려고 모닥일 때 당신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묘한 방법을 꾸며냈어. 공업이 낙후하기 때문에 조립식 방법이 안 된다던 그놈들의 주장을 실천으로 증명하자는 거였어. 무슨 소리를 뒤치는 거야? 흥분하지 마. 당신은 본래 냉정히 계산하는 데 습관된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송곳은 자루 속에 감출 수 없지. 천리마의 대고조가 일어나자 이 더러운 자들은 자기 목적을 실천에 옮겼다가 꼬리를 잡혔어. 거짓말이오. 내가 뒤에서 건설을 파괴한다고? 당신이야말로 망쳐먹고 있어. 그것 때문에 검찰기관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서 있는지 아오? 최고검찰서 부서장실에 대요. 예. 우리 검찰기관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 검찰기관에 기어들어 반당 반혁명 책동을 하는 그자에 대해선 이미 당에 보고됐어. 당신들이 그처럼 우리 당의 조립식 건설 방침을 반대해 나서는 그 속심이 무엇이요? 응? 그래서 어쩌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오? 솔라닥질하는 악습을 버리기가 그렇게도 아깝소? 응? 그따위 수작질로 수령님의 둘이에 뭉친 우리의 힘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당에서 그만큼 관대하게 용서해줬으면 뉘우치고 고칠 것이지. 아직도 종파쟁이의 그 더러운 정치적 야익을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 노동계급은 너희들과 같은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우리 당의 건설 정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가서 2만 세대 완공을 위한 토의를 계속합시다. 아침에도 찬란히 빛나며 여기서 솟아오르고 보람찬 건설의 하루도 여기서 시작되네. 창조의 노래 속에 해가 지는 햇빛같이 따사로운 그 사랑 낙원을 펼쳐주시고 별빛같이 정다운 근정 이 꿈을 안겨주네. 해와 별을 물어내서 행복 속에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지 않아요? 나도 보셨구나.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할머니. 오늘은 명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할머니네 집에도 온달에 불이 잘 듭니까? 예, 잘 됩니다. 이렇게 늙음하게 낙을 보게 되었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글쎄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는 날 주책 없는 이 늙은 것이 몇 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까지도 만백성을 보살펴 주실 줄이야.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할머니. 자, 진들을 들으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안녕들 가시죠. 수령님, 벌써 이렇게 됐어야 할 걸.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해 수령님의 교실을 바꾸서야 일을 바로잡게 됐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의 건설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주인공들이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헤쳐오던 그때로부터 20여 년. 수도의 모습은 그 얼마나 달라졌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에 준엄한 포화 속에서 펼쳐주신 수도 건설의 웅대한 구상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로 빛나는 열매를 맺었나니 여기 세계 1등급의 웅장 화려한 도시로 거연히 일떠선 혁명의 수도 평양은 번영하는 조국의 앞날을 상징하고 있다.
나라의 체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6월 19일 5월 1일 경기장 개관 현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5월 1일 경기장을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인민의 제부로 훌륭하게 꾸려주시려 바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 부문의 얼굴이나 같은 5월 1일 경기장을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건설 지휘부와 설계 집단,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설비 보장 대책까지 다 세워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현지 지도의 그날 경기장 개관에서 나서는 기본 방향과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5월 1일 경기장 개관 보수는 경기와 관람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람석, 각종 봉사시설들을 선색 없이 꾸리는 데 기본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물의 모든 요소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5월 1일 경기장은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장 관람석에도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이 오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관 공사를 담당한 일꾼들은 관람석의 색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러한 실태를 이해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관람석 부분의 색깔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경기장의 면모가 이채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건설 부분에서는 설계뿐 아니라 시공도 주제가 명백히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도색을 해도 무엇인가 말하자고 하는 기본 문제가 뚜렷이 알리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공사 현장을 돌아보시며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5월 1일 경기장은 곤 모양이 특색이 있을 뿐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경기장이라고 하시면서 개관 보수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진행하여 경기장을 완전히 일신시키고 나라의 체육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5월 1일 경기장은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과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기념비적 건축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됐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훌륭히 개관된 5월 1일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과 함께 여자 축구 경기를 보아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제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관된 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경기장이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5월 1일 경기장의 봉사 매대들과 맵해서 그리고 안내판들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위하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오렸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 영도 밑에 우리 5월 1일 경기장에는 15만 석의 관람석을 가진 축구 경기장과 함께 륙상주로 감독실 또 심판원실뿐만 아니라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꾸준히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히 변모된 우리 경기장에서는 지난 기간 수많은 정치 및 체육문화 행사들과 체육 경기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기장의 일꾼들과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지금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5월 1일 경기장을 정상관리 운영하고 체육 경기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체육봉사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당창군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존민족 발전의 변혁적 성과들로 빛내기 위한 존인민족인 투쟁 기세가 날로 고조되는 속이
각지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평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의 관병들이 륜전 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방 혁명의 존초를 맡아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들은 앞선 단위들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고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일 공사 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기세차게 내달리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에 보조를 맞추어 종평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지방공업 공장 운영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12개리에 25개 소로 분산 배치되어 있던 원료기지들을 경작 조건이 유리한 그 3개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3개 작업반실을 건설하였습니다. 또 그 원료기지들의 그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뚜락도로와 경기를 비롯한 원료기지들이 3개의 지역에 집중된 데 맞게 군에서는 군 책임 일꾼들이 앞장에 서서 작업반 건물들을 일도 세우고 뚜락도로와 경운기를 비롯한 윤전 기재들과 농기구들도 갖추어주는 등 원료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름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유채만 하여도 500정도 남아 심었습니다. 이 외에도 낙하생, 해바라기, 피마주를 비롯한 기름 작물들을 비경지들의 902호 정도. 군에서는 기름나무와 작물들의 종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강구하면서 단고구마 재배를 비롯해서 당 원료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주군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도 새로운 기적 창조로 지방중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불같은 열이 안고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공종별에 따르는 시공 기준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 속도를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황주군에서 앞으로 일도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완강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민고르시 나무림 40정보와 90정보의 수유나무림을 새로 더 조성하고 수만 굴의 수유나무림에 눈좁을 해서 우량 품종으로 다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에 널려있던 원료기지 밭들을 3개의 지역으로 모아서 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피터신과 옥토 1호를 비롯한 군에서는 지방공업 원료림 조성과 비벼관리를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는 등 원료기지 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구성을 높이 받들고 최대 규모의 온실 농장과 남새 과학연구중심 건설에 떨쳐나선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 평양지여단의 돌격대원들이 기적 창조의 불길을 높이 맡은 대상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청춘의 기상과 열정으로 두세 찬 공격전을 벌여 남새과학연구중심의 골조 공사를 완성한 이들은 자재 보장을 앞세우고 건설 장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하부망과 내부부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조국 당후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청년전이들의 애국 기세와 용성을 남김없이 떨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이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시 당위원회 일꾼들이 최대 규모의 온실 농장과 남새 과학연구중심 건설장을 찾아 자랑찬 완공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원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남성 이중창, 내운명의 품, 여성 독창, 우리를 부러워하라 등의 종목들은 영솟는 젊음의 힘과 열정으로 저욱의 서북변에 창조와 미운의 서사시를 새겨가고 있는 돌격대원들의 충천한 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철도 안전국의 안전원들도 최대 규모 온실 농장과 남새과학 연구 중심을 연결하는 철길 공사장에서 집중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 건설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들은 기백 넘친 경제 선동 활동으로 공사장에 활력을 부어주고 철도 노동계급과 일도 함께하면서 그들을 당결정 관철회로 적극 도미로 줬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특색 있는 록 환경을 조성해서 일터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리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룡악산 비누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구획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원림 조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해서 자기 단위를 공원 속의 일터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교양마당 주변에는 존나무와 향축백나무를 비롯한 사철 푸르잎 나무들을 위주로 하여 원림 구획을 조성하였고, 생산 현장 주변에는 금잎 누름나무와 늘어진 해안나무를 비롯한 관상적 효과와 채석 효과가 높은 나무를 위주로 해서 원림 구획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식터 주변에는 화초들과 화분들로 김숙경 과장은 관상적 효과가 큰 화초와 이동식 화분들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장식 구조물들을 이채롭게 설치한 원림구획은 다름 아닌 공장 종업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연간 꽃 전시할 계획을 총 세워놓고 여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꽃을 키워서 교체해주는 방법으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공장 안에 꽃이 피어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장 분해길에 고향나무를 심고 그 위에 붉은잎 전매자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화가 이루어지게. 공장 분해에는 22호종의 15,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5,000여 개의 화분들을 배치해서 일터의 풍치를 더욱 돋구고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게 원림 록화를 다양하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강역 과장은 야외에서 원림 구획을 공원과 정문 앞도로 이렇게 두 구획으로 정했다고 하면서 4,000여 평방미터의 공원에는 4개의 수조와 어울리게 12여 종의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여러 가지 형식의 록화 방법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공원의 록지에는 키가 큰 과일나무들과 장미와 같은 꽃나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채색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했으며 휴식터에 동굴나무들과 놀부잎 나무로 그늘을 지어주어서 관상적 효과를 높여주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야외뿐 아니라 실내 록화에서도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수조가 많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봉사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이 수조와 어울리게 주로 키가 큰 화분들과 미니품들로 관상적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재배하는 식물이 많은 것만큼 키가 큰 화분들에서는 빛 조건에 따라서 화분들을 옮겨주어 생육 조건을 잘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자라고 있는 화분들은 4년 내지 5년이 된 식물들인데 지금과 같은 여름 조건에서는 물주기를 하루에 한 번 진행합니다. 실내에 52여 종의 1,000여 개의 화분들이 있는데 넓은 공간들에는 고추자라는 잎관상 식물들을 배치하고 창문턱이나 벽면에는 골개식으로 된 화분들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장식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우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중부 이남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백두산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단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벽동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20분 수기 위대한 어머니에게 삼가 드리는 노래. 9시 44분 혁명이라 몸소 강의도 해주시며 9시 56분 의련석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102번째 분입니다. 10시 35분 특집 단풍나무에서의 당 생산. 10시 54분 소개 편집물 옥도리의 애국농민 일가. 11시 17분 소개 편집물 로병 가정의 가풍. 11시 26분 특집 청년 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꾸려주시오. 우리 시대의 참된 과학자라면 조국 앞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명예도, 안락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12시 3분 조선예술영화 한 생을 바치어. 대를 이어서라도 13시 31분 특집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 13시 50분 소개 편집물 몸소 정해주신 모범군 평가 기준. 13시 55분 건강과 생활 수업생 허리 보호와 몸 자세. 14시 소개 편집물 애국자 집단이 걷는 길. 14시 27분 소개 편집물 기술 혁신의 선구자들. 14시 40분 집중방송 석탄 증산으로 들끓는 판전. 15시 로카시랑 2024년 2025년 에스파냐 구강컵 축구 경기 대회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 보도. 17시 17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왜 건너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올라서면 다리가 무너진단 말이야. 다리가. 저걸 봐. 17시 26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만화영화 령리안 노구리 78 5턴을 보시겠습니다. 17시 56분 소개 편집물 학생 소년들의 곳 아동문학 잡지. 18시 6분 의련석 소개 편집물 위민 헌신의 자옥 새겨진 곳에서. 18시 33분 소개 편집물 의리 역사와 전통 계승에 대한 이야기. 19시 35분 텔레비전 종론 조선노동당의 정책은 과학이며 승리이다. 2. 20시 보도. 20시 28분 건강과 생활 수업생 어린이 영양 강화에 좋은 식품들. 20시 36분 조선기록영화 빛나는 삶의 품 30 중종의 한길에 삶은 빛난다. 21시 52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